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 기술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에서 해오는 가상세계,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특히 인공지능이 거기서 가상세계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물리세계가 만나는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IoT 이런 게 생기고 모든 주변 물건이나 환경에 센서가 들어있고 사람이나 기계, 가상세계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센싱하고 액추에이션하고 물리세계하고 가상세계가 만나서 거기 어마어마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은 가상세계의 지능형 에이전트, 비서 이런 거는 사실 물리세계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동안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가상의 기계였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물리적인 세계하고 상호작용, 환경하고 상호작용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기술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화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로봇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 시리 이런 걸로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사실 전통적인 로봇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전혀 로봇이 아니죠. 로봇 아닌데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로봇에 가까운 거로 원래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한 게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입니다. 최근에는 더 조금씩 로봇화 되는데 점점 몸을 갖추고 아마존이 만든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가 사실은 이제 거의 큰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죠. 가전회사도 만들고 있고 IT 회사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이제 구글 홈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인공지능 비서는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고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는 에코라고 부르지만 거기 들어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알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나 딥러닝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화두인데 사실 우리나라만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미 구글 같은 경우 2012년부터 구글의 모든 프로덕트에 딥러닝 기술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닙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의 약간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닙스는 1987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갈 때쯤 해서 생겨서 제 커리어하고 거의 일치하는 학회인데 사실 저희가 닙스에서 초기를 생각해 보면 가장 기초 연구하고 사실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수학하는 사람도 많이 왔고 그다음 신경과학, 뇌과학 하는 사람, 엔지니어뿐만 아니고요. 엔지니어나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았고 그러면서 한 200~300명 정도가 싱글 세션을 합니다. 한 방에 모아놓고 신경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론 물리도 가르치고 온갖 다양한 거를 학제적인 그 학회 형태로 조용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신기합니다. 30년 후에 가장 기초 연구를 하고 하던 학제적인 연구 분야가 가장 인더스트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8,000명이 옵니다. 작년 12월에 8,000명이 왔고요. 그 전에는 6,000명이 왔고 그 전에는 3,500명이 왔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딥러닝이 기술적으로는 이런 그 큰 개념이나 기본적인 기반 기술은 이미 사실 예전에 연구했던 신경망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여전히 학습하는 방식도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발명된 건 이미 1986년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딥러닝처럼 아주 복잡한 층이 많은 신경망을 학습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조금씩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은 딥러닝이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많아져서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인터넷, 웹, 소셜미디어, 그 다음 모바일 폰 최근에 들어서 이제 IoT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기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사실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과거에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는 컴퓨팅 파워가 모자랐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져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고 해보는데 재밌게도 아주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인 산업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인프라하고 맞아떨어져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그동안 인공지능이 연구해왔던 알고리즘들이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새로 이머징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로봇 그러면 인더스트리 로봇을 생각하고 여전히 시장이 가장 큰 로봇 시장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인더스트리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은 아니고 지금 이머징하고 있는 새로운 로봇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 로봇을 특히 보면 약간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근데 한 90년대 말에 소니가 이 아이보라는 이 로봇을 가지고 사실 상용화를 시작했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근데 재미있는 거 원래 소니가 아이보를 다시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을 훨씬 넣어가지고 원래 CES에서 20년 만에 다시 산업화를 하겠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고요. 반대 극단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 지능형 에이전트. 진짜 로봇을 만드는 건 하드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AI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사실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로봇 이런 걸 만든 게 지능형 에이전트의 시작입니다. 1990년대 초반 중반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사실 상용화해서 성공했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비교 쇼핑 해가지고 물건을 골라주는 거 이런 거를 봇이라고 부르죠. 예, 봇이 바로 인공지능이 했던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로봇 연구였고요. 그래서 비교 쇼핑 해주는 에이전트 내지는 봇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쓸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됐고요. 근데 여기는 들여다보시면 사실 로봇이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접목돼 가지고 진짜 이제 원래 AI가 하려고 했던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단초를 제공한 게 아마존이 만든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 그래서 시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사실은. 근데 가장 다른 건 시리는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꺼내가지고 켜가지고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피커는 여기 있으면 그냥 오늘 날씨가 어때 바로 얘기하면 바로 됩니다. 스마트폰하고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차이입니다. 사실 바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구글 홈, SKT 누구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스피커가 아니고 약간 그 고개를 돌리면서 카메라를 가진 쥐보라는 이런 로봇이 지금 아직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퍼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이 지금 이머징하는 정말로 인공지능 최신 인공지능 기술하고 로봇의 형태하고 결합돼 가지고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입니다. 이게 MIT에서 창업해서 꽤 지금 됐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 상용화 제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에코의 다음처럼 보이죠?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약간 돌립니다. 근데 물론 인더스트리 로봇 관점에서 보면 로봇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게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용화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비디오를 너무 잘 만들어서 저거를 정말로 실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자 버전만 나와 있고 사실 삼성도 투자했고 LG도 투자했습니다. 여기다. 이거는 지금 올 10월쯤에 나옵니다. 가격이 한 700불 정도고요. 이것도 불란서 회사인데 아까 쥐보하고 다른 건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죠. 가정 안에서 움직입니다.
좀 더 명확한 로봇 형태죠. 할머니하고도 연결해주죠. 상당히 소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소셜 로봇, 뭐 패밀리 로봇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게 커스터머들이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가정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당장 상용화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연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요리를 해주는 로봇입니다. 요리해주는 로봇, 팝콘도 만들어주고 이런 로봇 민행공대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잘 성공하지는 못한 회사지만 윌로 가라지가 했던 일인데, PR2를 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걸 데모한, 인공지능 기술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벤처성으로서 해볼 만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PR2가 4억짜리 로봇인데 맥주 하나 갖다 준다는 거죠. 예,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구글이 인수했다가 최근에 다시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습니다.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로봇 회사를 다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을 합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하지만 큰 계획 정도만 하고 상당 부분은 자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개를 낮춰가지고 가고 이런 건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걷는 거 이런 거 피해가는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 이게 가정 환경 안에서 이런 로봇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지각 능력이 있고 행동하고 플랜하고 상당 부분 자율주행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인공지능이 해결해 줘야 되는 기술이고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상당 부분은 로봇이 지금 발전을 상당히 한 형태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사실은 이게 한 장으로 굳이 요약을 해보면, 사실 인공지능이 마인드하고 바디가 있었는데 사실은 바디는 그렇게 발전이 생각보다 느렸고요. 하드웨어죠. 디바이스고. 근데 마인드 부분이 주로 인공지능이 해왔던 거고, 가상세계였고, 실이나 왓슨이나 알파고가 사실 그 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여드린 게, 제가 이미 자동차나 드론이나 이런 완전히 하드웨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엄청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종류의 제품, 그냥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종의 제품하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많은 산업을 변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이거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알파고를 살펴보면 알파고가 무지하게 훌륭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알파고가 그걸 해낸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이나 바둑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반쪽짜리 AI입니다. 명확하게. 알파고는 주변 환경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대신 봐줬고요. 바둑 두는 것도 사람이 대신 둬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가 이제 몸을 갖추고 여기 나온 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상당히 다른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주변을 인식하고 바로 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조금씩 실세계로 나오고 있고, 근데 실세계로 나오면 사실 인공지능,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야 되죠.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잘한 거는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가상세계에 있는 좌표, 사실 좌표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문서만 다뤘으면 됐는데, 지금 IoT처럼이라든지 모바일 로봇이 되면 주변 환경 변화하는 걸, 이 다이내믹한 거, 불확실성이 큰 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 챌린지는 명확합니다만, 명확하게 니즈가 있는 것도 맞고 명확한 새로운 산업인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새로운, 제가 보기엔 새로운 전쟁터 내지는 먹거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라면 PC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 스마트폰 속에 숨어 있다가 앱 형태로, 지금은 스마트 스피커처럼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가, 아니면 사무실에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정집에서 노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컴패니언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양로원 같은 데는 그렇게 가는 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고 공생이고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 가장 우려하는 게 항상 대신에 사람이 하는 직업을 또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계들이, 특히 지능을 갖춘 기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심지어는 사람의 지능에 육박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고요. 보통은 막 2045년 정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계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할 수도 있는 시점. 물론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위험한. 그 다음에 동반자 형태로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실은 예측을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로 근육을 쓰는 이런 일들을 기계가 도와줬는데, 최근에 보시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람만 한다고 생각했던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계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식노동 분야에서 이미 사실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직업 문제가 관련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기계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양로원에서 어른을 보살펴 드리는데 로봇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고가 나면 어떠냐. 아니면은 심지어는 지능이 정말로 갖춰지면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기계가 사실은 거짓말 비슷한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기계가 점점 자율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의사결정을, 그건 정의상 똘똘해지려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자율권을 점점 우리가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도를 지나치면은 사실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직업, 사람이 갖던 지금까지의 직업을 기계가 점점 대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다가 대체할 가능성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존의 거에서 피할 수 없는 대세를 거역하기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먼저 인공지능 로봇을 먼저 소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인공지능은 특히 로봇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하여간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사실 과거의 인공지능이 했던 가상의 로봇,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인 에이전트에서 지금이 물리적인 실세계에서 움직이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형태의 정말 피지컬한 로봇,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지능체로 지금이 딱 전환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의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성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올지, 아니면 그 모든 게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